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민기고 오늘은 프로그래머스 수레 움직이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설명부터 읽어볼게요. 잠시 그 전에 하이라이트 좀 키겠습니다. 적어서 문제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n/m 크기 격자 모양의 퍼즐판이 주어집니다. 퍼즐판에는 빨간색 수레와 파란색 수레가 하나씩 존재합니다. 각 수레들은 자신의 시작칸에서부터 자신의 도착칸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모든 수레들을 각자의 도착칸으로 이동시키면 퍼즐을 풀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각 턴마다 반드시 모든 수레를 상하 좌우로 인접한 칸 중 한 칸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단 수레를 움직일 때는 아래와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수레는 벽이나 격자판 밖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수레는 자신이 방문했던 칸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신의 도착칸에 위치한 수레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속 해당 칸에 고정해 놓아야 합니다. 동시에 두 수레를 같은 칸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수레끼리 자리를 바꾸며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처럼 n이 3이고 m이 2인 퍼즐판이 있습니다. 해서 퍼즐판이 주어지고 수레를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림으로 예시가 나오는데 이건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퍼즐판의 정보를 나타내는 2차원 정수배열 메이즈가 매개변수로 주어집니다. 퍼즐을 푸는데 필요한 턴의 최소값을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주세요. 퍼즐을 풀 수 없는 경우 0을 리턴해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일단 퍼즐을 풀 수 없는 경우라고 하면 있을 수도 있죠. 어떤 경우가 퍼즐을 풀 수 없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 오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퍼즐을 풀 수 없겠죠. 문제 조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뭐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얘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퍼즐을 풀 수 없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에이트 언젠가 그림판도 잘 쓰는 날이 오겠죠. 뭐 이런 경우에는 퍼즐을 풀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문제 조건에서 서로 이제 수레를 교환을 하거나 빨간색, 파란색 많이 쓸 것 같으니까 미리 저장을 해놓읍시다. 얘는 빨간색. 그래서 빨간색은 여기로 가려고 하고 파란색은 여기로 가는 이런 교환하는 형태로 수레가 움직이는 거는 불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움직일 수 있는 게 한 방향밖에 없잖아요. 빨간색은 여기로 가고 파란색은 여기로 가겠죠. 그 다음에는 서로 교환을 이 방향으로 서로 이제 교환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 다음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다음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빨간색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갔던 칸은 다시 돌아갈 수 없거든요. 문제에서 좀 제한 상황이 많은데 동시에 두 수레를 같은 칸으로 움직일 수도 없고 수레끼리 자리를 바꿀 수도 없고 방문했던 칸으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로 문제가 주어지면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겠죠. 수레가 자기 골에 도착을 못하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쵸. 퍼즐을 풀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0을 리턴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한사항 읽어보면 메이즈의 세로 길이는 4 이하, 가로 길이도 4 이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고 메이즈 IJ는 0, 1, 2, 3, 4, 5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다. 보면은 빈칸부터 시작한 2개, 색깔별로 도착한 2개, 그리고 벽이 있습니다. 벽이 여기 문제에서 안 나왔죠. 그쵸. 벽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벽이나 격자판 밖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벽으로 벽이 등장할 수도 있고 여기 예세처럼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데 빨간 수레에 시작한 그 도착한 파란 수레에 시작한 도착한은 퍼즐판 한 개씩 존재한다라고 문제에서 명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세로 길이가 1보다 뭐 1에서 4 사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안 주어진다라는 거죠. 최소한 이런 식으로 문제는 안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제외하고서 문제를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문제 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요거는 간단하게 완전 탐색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분기를 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올 수 있어요. 빨간색 수레를 뭐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파란색 수레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매 턴 진행을 하다가 제일 최소한의 턴 진행만으로 이제 골까지 들어가는 거 그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적합한 풀이는 BF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BFS 어떻게 구현을 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프로그래머스에서 난이도를 책정을 할 때 레벨 3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 탐색 문제치고는 조금 난이도 있는 편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요거는 조금 문제 풀다 보면 그럴 만한 내용이 좀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되고 항상 누차 얘기했지만 뭐 완전 탐색이라는 거를 감을 잡았어도 항상 시간 복잡도를 계산을 하는 좀 습관은 들여야 돼요. 내가 컴퓨터한테 어떤 일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문제를 내 풀이로 적용을 해서 이제 실제로 통과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면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시간 복잡도를 계산하는 습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요거는 이제 빨간색 수레랑 파란색 수레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서로 간섭하는 경우가 두 가지 있어요. 동시에 같은 칸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경우나 서로 자리를 바꾸면서 움직이는 경우. 이게 좀 러프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림 그리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좀 러프하게 얘기를 하면은 빨간색 수레가 움직일 수 있는 경우가 빨간색 수레가 움직일 수 있는 경우가 4가지. 그리고 파란색 수레가 움직일 수 있는 경우가 또 4가지. 근데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 턴에는 서로 다르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16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물론 이 중에서 몇 개는 탈락하겠죠. 뭡니까? 지금 이 예제만 봐도 빨간색이 4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지만 실제로는 벽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아래랑 오른쪽으로밖에 못 움직여요. 빨간색 수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지만 시간 복잡도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한 턴에 16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턴에 16번 움직일 수 있는 턴이 최대 몇 번까지 있을 수 있냐? 턴의 최대 횟수. 요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턴이 최대한 많으려면 일단 한자가 제일 클수록 좋겠죠. 그래서 4x4 한자를 생각을 하면은 그림을 좀 못 그려도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림 잘 그리는 거랑 코딩이랑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요 경우겠죠. 파란색은 생각을 안 하고 가장 많이 턴이 소모된다라고 하면은 요 경우일 거예요. 지금 좀 설명이 장황하지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까지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좀 러프하게 계산을 해서 한 턴에 1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고 빨간색 수레는 몇 개였죠? 하나, 6개 빼면 되죠. 10개, 9턴. 최대 9턴까지도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16번씩 9번 곱한 결과. 그래서 경우의 가지수가 16의 9승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2의 4, 36승이에요. 근데 계산을 좀 해봐야 알 것 같긴 한데 2의 36승이 얼마 정도 되냐면 2의 10승만 해볼까요? 1024네요. 2의 20승 해볼까요? 뭐야? 할만한데?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만이에요. 근데 32승이 되면 36승이었네. 넘어갑니다. 한참 넘어가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해서 연산 횟수, 반복문이 돌 수 있는 횟수가 600억이 넘어갑니다. 안 되겠죠? 이 설명대로라고 하면 완전 탐색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 건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렇게 이제 시간 복잡도를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좀 러프하게 계산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4가지 2개 더 나오지 않겠죠. 실제로 한 턴에 움직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뭐
세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첫 번째 턴에 움직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러면 실제 16개보다 훨씬 적죠. 그러니까 많이 쳐낼 수 있는 거예요. 가지를 실제로 쳐내다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냐? 나는 문제 들어가기 전에 시간 복잡도 계산하라면서. 그럼 약간 시야를 좀 바꿔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는지를 따져보면 됩니다. 그러면 벽은 생각하지 말고 가짓수를 쳐낼 수 있는 제일 많이 쳐낼 수 있는 경우가 이거거든요. 자신이 방문했던 칸으로 움직일 수 없다. 요 조건만 살리는 거예요. 아까 한 턴에 16개씩 움직이는 거는 사실은 내가 방문했던 칸을 다시 방문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무시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여기 있는데 여기도 보고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지금 보면은 어떻게 할 것 같으면 경우의 수를 어떻게 따질 거냐면 빨간색 수레와 파란색 수레가 존재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드에 존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지면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시간 복잡도 계산이 좀 쉽거든요. 그 이상의 경우는 안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4x4 최대 크기의 그리드가 있고 빨간색이 여기 있으면 파란색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5개겠죠? 당연히 16개 하나 뺐으니까. 빨간색이 여기에 있을 때 파란색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5개입니다. 빨간색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파란색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 그때도 15개겠죠? 그래서 뭐냐면 빨간색 위치가 하나씩 옮겨갈 빨간색이 또 여기 있을 때도 뭐 파란색이 움직일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5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의 위치를 이렇게 할게요. 빨간색의 위치를 R1, C1이라고 표현을 하고 파란색의 위치를 R2, C2라고 표현을 하면은 얘네의 묶음 R1, C1, R2, C2는 이 묶음은 16 곱하기 16으로밖에 16 곱하기 15로밖에 존재할 수 없다. 최대 아무리 많아도 이것보다 많을 순 없죠. 이게 증명이 됩니다. 그러면 16 곱하기 15는 얼마입니까? 훨씬 작아요. 24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상하 좌우로 막 벽을 넘어갈 수 없는 조건도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죠. 이 240개는 어떤 조건까지 포함을 한 거냐면 방문했던 칸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라는 조건도 이제 고려가 된 거고 벽은 고려 안 됐어요. 벽은 뭐 없다 치고 격자판 밖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조건도 고려가 된 거고 동시에 두 수레를 같은 칸으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조건도 고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를 쳐내다 보니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40개밖에 안 되더라. 물론 구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복문 횟수는 좀 더 많아질 수 있는데 충분히 완전 탐색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경우 다 따져봐. 어차피 그 이상은 안 갈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근을 이제 이 얘기를 좀 길게 장황하게 했는데 요거 말한 이유는 똑같이 시간 복잡도를 계산을 하더라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시간 복잡도는 최악의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수라고. 근데 너무 최악만 따지면 시간 복잡도가 완전 탐색임에도 불구하고 뭐 엄청 클 수도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에 600억 번 이상 연산이 이루어졌죠. 그런 경우에 조금 약간 시각을 달리해서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 요걸 한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말만 또 길고 또 문제 못 풀면 설득력이 떨어지죠. 메이즈 같은 경우에는 요거 쓰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거. 메이즈는 이거. 솔루션 메이즈. 저 이거 문제 풀 때마다 제일 고민되는 거 뭔지 알아요? 사운드 체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말했는데 사운드 안 들어간 적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영상 폐기한 적 있는데 그렇게 될까봐 좀 겁나긴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그림이 있는 경우가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림이 있는 거 여기다 놔두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따질 거거든요. 지금 포커스가 되는 그 경우를 따지는 게 빨간색 수레와 파란색 수레의 위치예요. 경우는 빨간색 수레와 파란색 수레의 위치를 하나의 케이스로 놓고 이 케이스별로 이제 그걸 할 거예요. 그 완전 탐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 코드를 쓰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하나의 튜플 내지는 하나의 튜플로 사실 저장을 해도 돼요. 어떻게 할 거냐면 비지티드인데 비지티드 셋으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근데 튜플로 저장을 한다. 그냥 러프하게 레드랑 R1, C1는 00, R2, C2는 00. 그래서 이건 이제 빨간색 수레의 시작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이건 이제 파란색 수레의 시작 위치를 나타내는 거. 이름이 좀 구린데 그냥 하겠습니다. R3, C3은 뭐 00 해서 이건 이제 빨간색 수레의 도착 위치, R4, C4는 파란색 수레의 도착 위치. 이렇게 해놓고 이거 일단 처음에 완전 탐색 돌면 되죠. 메이즈 C in 레이지 메이즈 0에서 if 매치 케이스를 먹나? 이게 얘가 파이썬 몇 버전인지를 모르겠네. 일단 그냥 좀 다른 얘기인데 파이썬 3.10인가부터인가 3.1인가 3.9부터인가 3.10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 다른 언어에서 있는 그 스위치 케이스 있잖아요. 스위치 케이스 문법이 파이썬에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버전이 올라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어디서는 되고 어디서는 안 되거든요. 코트에서는 웬만하면 그냥 if else 쓰세요. 메이즈 RC가 1이면 이건 조건을 좀 봐야겠네. 1이면 빨간 수레에 시작한. 그래서 R1, C1은 RC. if 메이즈 RC가 2면 R2, C2는 이것도 RC. if 메이즈 RC가 3이면 R3. if 메이즈 RC 4면 R4, C4는 RC.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문제가 좀 길어지는데 얘는 좀 접어 놓겠습니다. 뭐 구했다 치고 설명하는 글이니까요. 이제 다 가렸네 또 코드를. 이거 안 보였죠? 이거 봐요. 너무 확대해도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좀 줄이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보이지 않을까. 좀 필요 없는 거는 좀 줄일게요. 너무 많이 줄였다. 얘는 좀 줄일게요. 해놓고 이제 지금 현재의 상태를 튜플 형태로 저장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비지티드에다가 add해서 R1, C1, R2, C2를 이렇게 저장을 할 겁니다. 요거 나중에 자료 구조에 대해서 자료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할까 지금도? 여러분 리스트는 셋에 안 담기고 튜플은 셋에 담깁니다. 왠지 줄 아시나요? 말 안 하겠습니다. 그거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하나 적어 놓을게요. 리스트는 튜플에 담을 수 없지만 튜플에 담을 수 없지만이 아니라 셋이나 딕셔너리에 담을 수 없지만 튜플은 셋이나 딕셔너리에 담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는 다음 시간에 뭐였죠? 글쎄 까먹었네. 이제 이거를 보고서 BFS를 하기로 했으니까 똑같이 Q에다가 담아서 할 거예요. append R1, C1, R2, C2 while Q 해서 하나씩 꺼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R1, C1, R2, C2는 Q.PubLeft
for 디렉션인 레인지 4개. 디렉션에 대한 정의도 해줘야겠죠. DC는 00, 1, -1, 1, -1, 00. 이런 거 보면 자동 완성이 아직까지는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NR1, NRC, NC1, NR2, NC2는 R1 플러스 NR D, DRD. 아유 너무 헷갈린다. 그냥 좀 천천히 할게요. 저 헷갈림. 이건 자동 완성 해주나? 자동 완성 잘해주나? 또 가렸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안 가리고 할 수 있나? 그냥 캠을 치울게요. 캠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NR1, NC1, NR2, NC2 해가지고 RC, R2 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다음 방향을 정한 거죠. 처음에 밸리데이트를 해야 될 게 격자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있었는지, if NR1이 NR1이 0보다 작거나 NR1이 이거 미리 정해놓고 갑시다. 메이즈의 길이 RC는 랭 메이즈랑 랭 메이즈 0번. 그럼 여기도 고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줄여버렸지만 랭 메이즈가 대문자 R이 될 거고 얘가 대문자 C가 되겠죠. 다시 돌아와서 조건을 쭉 적겠습니다. 길지만 그래도 이래야 알아보기 좀 쉬우니까요. continue. 이 경우는 뭡니까? 이제 빨간색 공이 격자 밖으로 빠져나간 경우, 얘는 이제 빨간색 공이 격자 밖으로 나간 경우, NR2는 0보다 작고 NR 자동 완성 해주네요. 다행히도. 좀 완벽하지 않다고 구박했는데 이건 파란색 공이 격자 밖으로 나간 경우겠죠. 그러면 격자 밖으로 나갔거나 혹은 메이즈 NR1, NC1이 그거인 경우, 벽인 경우, 벽으로도 이동할 수 없죠. 빨간색 공이 벽을 만난 경우, 렐리프 메이즈 NR2, NC2가 5인 경우, continue. 파란색 공이 벽을 만난 경우, 공이 아니었어요. 수레였습니다. 그냥 공이라고 할게요. 해놓고 이 다음 뭡니까? 이 다음 뭐 해야 되죠? 조건만 따지다가 이제 서로 이거 조건 한번 봅시다. 방문했던 칸으로 요건 냅두고 이제 이거 하나 했어요. 조건이 좀 길어지죠. 이거 원래 쉽게 하는 방법 있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도착 칸에 위치한 수레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속 해당 칸에 고정해 놓아야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할게요. 두 수레를 같은 칸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죠? 릴리프 NR1이 NR2랑 같고 NC1이 NC2랑 같은 경우, 두 공이 같은 칸으로 이동한 경우도 허용할 수 없고,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 NR1이 R2였고 NC1이 C2였고 NR2가 R1이었고 NC2가 C1인 경우, 요거는 이제 두 공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이제 다 고려하지 않는 거죠. 다 이제 컨티뉴로 넘어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의 조건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방문했던 칸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얘가 좀 핵심이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저희가 분기를 탐색을 하기 때문에 얘 냅두고 세 번째 얘부터 합시다. 쉬운 거부터 해야 돼요. 원래 자신의 도착 칸에 위치한 수레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거는 한번 따져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 이전에 나와야 돼요. 이게 뭐냐면 if R1이 R3이고 R2가 R4인 C1이 C3인 경우, 이제 이건 빨간색 그 수레에 도착한 경우 하면은 NR1, NC2가 요 조건이 아니겠죠. 자, 이렇게 분기를 태우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빨간색 공은 이미 골에 다다른 경우, 도착한 경우 라고 하면은 빨간색 공은 움직이면 안 됐죠. 그래서 DR로 움직였던 얘를 빼줍니다. DR, DC를 빼줍니다. 뭐 이게 좀 틀렸네. 자동화성 역시 믿으면 안 되죠. 큰일 날 뻔했죠. 얘는 DC. 왜 이렇게 헷갈려? R1, C1, R2, C2. R1, C1, 얘는 DC겠죠. R2가 DR이고 C가 C, 뭐 이렇게 되겠죠. 다시 엘리프 R2가 R4랑 같고 C2가 C4랑 같은 경우, 요건 이제 파란색 공이 이미 골에 도달한 경우겠죠. 도착한 경우를 계산을 하면 파란색 공이 움직이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증감하는 거를 빼주면 되겠죠. 없으면 됩니다. 이건 이제 어느 공도 아직 골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겠죠. 이거는 얘네 맞춤법을, 한글 맞춤법 맨날 틀려.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조건을 탈 수 있습니다. 좀 위아래로 지저분해지긴 했는데 이미 도착한 애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통과를 했으면 이제 드디어 방문했던 칸을 다시 방문한 경우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if nr1, nc1, nr2, nc2가 visited에 있었으면 이러면 또 continue입니다. 이건 오히려 쉽죠. 이거 왜 그걸 시간이 좀 있으면 자료 구조도 설명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도 이제 탈락하게 되겠죠. 얘도 이제 밑에 엘리프문으로 수정하겠습니다. continue.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분기를 다 통과한 얘는 이제 비로소 탐색할 수 있는 새로운 경우의 수가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의 수 되게 많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간 경우, 벽을 만난 경우, 같은 칸으로 이동한 경우, 자리를 서로 바꾸는 경우, 방문했던 공간을 다시 가려고 하는 경우. 이게 조금 헷갈리네. 얘가 조금 문제가 돼요. 얘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뭔지 알겠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래서 레벨 3이 됐구나. 저 분기가 많아서 레벨 3인 줄 알았어요. 레벨 3이 된 이유가 있네. 얘가 왜 안 되냐면 얘를 통째로 그 분기로 쳐서 그래요. 빨간색이랑 파란색은 독립적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얘처럼 코드를 써버리면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따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Q에는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데 VGT는 이렇게 체크하면 안 돼요. VGT는 어떻게 할 거냐면 따로 있어야겠는데, 빨간색 공의 VGT랑 파란색 공의 VGT가 따로 있어야겠는데. 어렵다. 빨간색 공이 지금까지 왔었던 거를 다 저장을 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VGT도 얘 자체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게 중복 체크를 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경우를 다시 돌아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빨간색 공이 지금까지
빨간색 공이 지금까지 지나온 경로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어요. 희석돼 버리거든요. 필요한 건 뭐냐면 파란색 공이 지금까지 지나온 경로. 이거 두 개는 지금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빨간색 공과 파란색 공이 함께 있던 좌표, 이거는 이제 얘는 있죠. 위에 두 개가 없는 거예요. 지나온 좌표. 그래서 얘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뭐가 있냐면 Q에 같이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변동하기 때문에. 방법은 뭐가 있냐면 빨간색 공이 지금까지 밟아온 애를 여기다 한 칸 더 집어넣는 거예요. 뭔진 모르지만 빨간색 공이 한 칸씩 들어왔다라고 하는 걸 한 칸씩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뭐 패스라고 할까요? 패스 1, 패스 2 뭐 이런 걸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까가지고 이제 열어보는 건데,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는 패스는 비트 현상을 쓰겠습니다. 비트 현상을 어떻게 쓸 거냐면, 말이 너무 어려워지는데 레벨 3이니까 어려운 거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4x4 격자가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빨간색 공이 여기를 지나왔어요 라고, 순서는 상관없어요. 어디를 지났다 라고 하는 그 정보가 담겨 있는 거를 Q에다가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Q에다가 물론 뭐 이렇게 해도 돼요. 0,0 뭐 1,1 2,0 해가지고 다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 그리드에다가 번호를 매겨서 0, 1, 2, 3 해서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런 식으로 매겨가지고 빨간색 공이 요렇게 4개를 지나왔다라고 하면은 빨간색 공에다가 비트를 이런 식으로 매기는 거예요. 2의 0승 1, 2, 3까지는 다 이거고 4는 또 안 지나왔고 5 이렇게 빵빵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비트로 채워 넣는 거예요. 칸이 총 16개이기 때문에 비트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거든요. 빨간색 공이 몇 개 어디를 지나왔었는지. 그래서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로 표현을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건 일일이 계산하기 너무 힘드니까 직접 구현을 합니다. 뭐가 다른 거지? get bitnum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이제 현재 좌표를 주어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막 2,2를 딱 주면은 2,2를 펑션에다가 딱 주면은 10을 딱 반환을 하는 그런 종류의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RC를 넘기면 번호로 줘야겠죠. 그래서 이 개수만큼 C 곱하기 R 플러스 C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R이랑 C를 2,2로 넘겨줬을 때 10을 반환을 하겠죠. 반대로 이걸 다시 까는 것도 필요해요. 숫자 10이 나왔을 때 얘가 몇 콤마 몇에서 나오는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def get position, 이제 비트를 넣어주겠죠. 비트를 넣어주면 10을 넣어주면, 10이라고 하는 건 2콤마니까 좀 헷갈리고 9라고 하겠습니다. 9를 4로 나눈 목 리턴 비트, 이제 R 포지션은 이 비트를 얘 길이만큼, C 길이만큼 나눈 거고, C 포지션은 비트를, 그쵸,
나머지 연산한 거겠죠. 그래서 밑줄 R, 밑줄 C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비트를 가지고서도 넘버를 찾을 수 있고 요 비트를 가지고서 넘버를 찾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패스는 일단은 P1은 get bitnum 해가지고 R1, C1일 거고 P2는 get bitnum 해가지고 R2, C2일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문제가 많이 복잡해졌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왔을 때 P1, P2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죠. 그러면 NP1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NP1은 get bit num에서 RC 뭐지? RC가 아니라 NR1, NC1이겠죠. NP2는 get bitnum 해가지고 NR2, NC2겠죠. 이게 이제 이전에 있었던 애냐 없었던 애를 찾아야 되는데 if NP1이랑 그냥 P1이랑 비트 연산을 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얘는 얘는 이제 빨간색 공이 이전에 갔던 경로를 재방문한 경우, 갔던 위치를 재방문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컨티뉴치입니다. 또는 MP2랑 P2가 0보다 큰 경우, 얘도 그냥 컨티뉴 하면 되겠죠. 파란색 공이 이전에 갔던 위치를 재방문한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조건을 다 통과했으면 이제야 비로소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Q점 append NR1 NC1 그리고 NP1이랑 그 기존 P1이랑 합치려면은 비트 연산으로 그냥 이거 OR 연산자 하면 되겠죠. 그래서 NR2, NC2, NP2랑 P2 이렇게 새로 넣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BGTD에도 BGTD도 쓰죠. BGTD 쓸까 말까. 있냐 없냐 의미가 있냐. BGTD가 있냐 없냐 의미가 있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아요. BGTD 자체는 안 쓰겠습니다. 얘는 안 쓸게요. 어디 있었냐? 이거 설명도 했었는데 이거 그냥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조건이 가능한 건 뭐냐면 NP1은 그거거든요. 빨간색 공이 이동하려고 하는 위치의 비트넘. 근데 이 밑줄 P1은 뭐냐면 빨간색 공이 지금까지 방문했던 위치를 담고 있는 비트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엔드 연산자 해가지고 얘가 0보다 크면은 지금까지 방문했던 위치랑 지금 가려고 하는 위치가 중복이 된다.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려고 하면 뭐냐면 이거 조건을 좀 방해되는 조건이 뭐냐면 도착한 애 이미 위치한 수레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일 수 있잖아요. MP1이 이동을 안 한 거야. 나는 이미 P1에서 도착한 애라서 이동을 안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조건을 좀 따로 줘야 돼요. 이거 빨간색 공이 이미 도착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나시고 빨간색이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재방문한 경로야 라고 하면 컨티뉴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파란색도 그렇게 해줘야겠죠. 파란색도 나는 재방문한 게 아닌데 얘랑 만났어 라고 하면은 파란색 공이 재방문이 뭐지?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조건이 수정이 되겠죠. 이러면 다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BFS에서 정작 중요한 스텝을 몇 번 갔느냐를 세야 돼요. 그래서 스텝을 같이 큐에다 넣어주겠습니다. 네, 꺼냈을 때 스텝이겠죠. 이렇게까지 다 했는데 뭐지? NP1이랑 뭐 뭔가 골이 됐을 때 뭔가 도착했을 때는 리턴 패스 하면 되고, 리턴 패스였나? 뭐였지? 스텝 하면 되고, 스텝도 밑줄 그었죠. 그리고 이 분기 안에서, 이 while문 안에서 여기 도착을 못했다고 하는 거는 도착할 수 있는 경우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리턴 0 바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 Q에 넣을 때도 여기까지만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에 스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스텝을 한 번 더 밟아줍니다. 스텝이 1부터 들어가야 되나? 그렇네요. 스텝 플러스 1을 반환을 해야 되네. 왜냐면 여기서 깠을 때 여기 스텝이니까 스텝 플러스 1을 반환해야 되네. 어찌됐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if true라고 하면 안 되고, 도착했는지를 점검을 하는 거는 저희 지금 np1, np2가 있으니까 얘로 바로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p3, p4를 미리 계산해 놓습니다. get bitnum r3, c3. p4는 get bitnum r4, c4. 이거는 이제 빨간색 공 도착 위치의 비트넘. 얘는 이제 파란색 공 도착 위치의 비트넘.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착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점검입니까? NP1이 P3이고 NP2가 P4인 경우겠죠. 요러면 도착을 했을 거니까 스텝 플러스 1 바로 밟으면 되고,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얘는 뭐야? 왜 빨간 줄 떴지?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코드는 다 작성이 됐고, 실행을 해볼까요? 예제 코드. 엔서 0 나오던데? 0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이 예제 코드 같은 경우에는 3은 나와야 됩니다. 3 나와야 됩니다. 답이. 0이 나왔다고? 그럼 이걸 한 번도 못 했다는 거네. 도착을 한 번도 못 했다는 거네. 왜 그렇게 됐을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디버거 쓰겠습니다. 잘 들어간 거, R1C, 뭐야, 왜 이래? 얘네가 잘 초기화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됐지? 00. 맞는데? 맞아요. 초기화 잘 됐는데? 00이랑 파란색 시작은 02. 그쵸? 20. 그리고, 이거 R이랑 C랑 왜 순서 맨날 지 맘대로 해? 얘는 R부터 시작하고 얘는 C부터 시작해요. 빨간색 수레의 도착 위치는 2,1 맞고 0,1 맞고, 이건 잘 들어갔는데 B가 0일 때, 디렉션 0일 때는 R은 안 움직이고 C만 오른쪽이니까, 이제 알겠다. D가 그냥 이렇게 4면 안 되죠. D도 별도로 움직여야 됩니다. D1, D2가 있었네요. 이럴 수가. 으악. D2인 레인지 4가 있었습니다. 빨간색 공이랑 파란색 공이 꼭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죠. 빨간색 공이 움직인 경우, 파란색 공이 움직인 경우, 이걸 따로 계산해줘야 되죠.
16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최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까지는 있다. 두 번에서 16가지가 나올 수도 있죠. 이러고 한번 돌리겠습니다. 그래도 앤서가 0이야? 쉣. 다시 디버거.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빨간색도 오른쪽, 파란색도 오른쪽으로 움직인 경우죠. 그럼 이런 조건 다 무시하고 빨간색이 1이었다고? 아, 1 P 0 1 2 3 4 여기서 걸렸어요. 여기서 걸리면 안 되는데 걸렸어요. NP2가 5인데 파란색 공이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데가 5라고? 아, 아닌데? 얘가 2,1이거든요? 2,1이면 4, 0, 1, 2, 3, 4, 5, 5. 5 맞는데? MP2는 5고, P2는 4고. 비트 현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비트 현상을 할 거면은 이렇게 넘버로 딱 주면 안 되죠. 이렇게 주면 안 되고, 얘만큼 같다 이렇게 해야 되죠. 실제로 비트를 이동시킨 그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만큼이 5였으면은 1을 5만큼 비트 연산한 게 돼야 되죠. 이러면 3 나오죠. 문제를 찾았습니다. 겟 비트넘이 좀 이상했네요. 비트 포지션 얘는 지우겠습니다. 얘도 수정이 필요한데 수정 안 하고 그냥 지우겠습니다. 쓰지도 않는 거. 그래서 이거 그대로 독사에다가 제출해 보겠습니다. 한 번에 맞아라. 맞죠? 드르륵 드르륵 빠르죠. 야 이거 1점 주네. 저 아까 어느 정도 랭크가 오른 다음부터는 점수를 거의 안 줘요. 어쨌든 문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는데 약간 헤맨 점도 있고, 문제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하자면 요거는 이제 좀 펼쳐서 볼게요. 요 정도 사이즈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에 대해서 리뷰를 하자면 얘는 완전 탐색 문제인데 완전 탐색을 어떻게 구현할 건지에서 좀 약간 도전 과제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아까 봤던 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데 경우의 수를 다 따지지 않고 이렇게 조건이 중간에 많이 들어가니까 조건을 어느 정도 첨가를 된 새로운 시각에서 시간 복잡도를 계산을 하면 완전 탐색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 있었고, 그게 처음에 있었죠. 시간 복잡도를 빨간색 수레와 파란색 수레가 존재할 수 있는 그 가지수를 시간 복잡도 따지면 충분히 가능했다. 그래서 뭐 조건이 이것저것 많이 들어갔어요. 친절하게 적는다고 주석도 많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요러요러한 경우들을 고려를 했고, 그리고 약간 이걸 좀 따졌는데, 방문했는지 아닌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 엔드 연산자랑 오화 연산자를 좀 써서 성능을 좀 올리기 위해서 비트넘이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비트 연산을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내가 지금까지 방문했던 경로가 총 16개 있을 수 있잖아요. 뭐 15개까지겠지만 걔랑 이 지금 방문하려고 하는 애랑 비교를 하려고 하면은 보통 이 연산은 지금 저는 한 번의 연산으로 해결을 했지만 통상 리스트나 뭐 트루 펄스로 저장을 했으면 15번까지 연산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가요? 아니네. 15번까지 연산 안 일어납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안 해도 되네요. 비트 연산 안 해도 되네요. 약간 겉멋이었습니다. 비트 연산 굳이 할 필요 없네요. 필요 없이 그냥 16개 길이의 트루 펄스를 저장하는 리스트로 대체가 가능하네요. 제가 헛소리 좀 했습니다. 제가 이거 약간 비트 연산이 가능하네 싶으면은 눈 돌아가지고 바로 해버리는 경향이 좀 있는데, 비트 연산 굳이 할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리스트로 그냥 저장해서 해도 됩니다. 트루 펄스 리스트 해도 무리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더 리스트가 좀 더 길이가 길긴 하겠죠. 근데 파이썬 특징상 그래도
뭐 이미 했으니까 수정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 문제가 재밌는 종류는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종류는 아니고 생각할 부분이 많긴 했어요. 이거 좀 그래도 뭐 별로 안 틀리고 넘어가서 다행이지,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면 디버깅 할 항목이 되게 많거든요. 분기도 지금 예쁘게 잘 잘라내서 그런 거지, 실제로 문제 풀면서 본인이 직접 자르려고 하면 분기도 잘 안 잘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좀 좋은 문제일 수 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